칼과 저울을 양손에 들고 날카로운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지키던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2010년 익숙했던 법복을 벗고 대학 캠퍼스의 CEO가 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Y초대석에서는 제2의 건학을 선언하고 대학의 조용한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을 만나봅니다. 네, 법복을 벗고 모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건데요. 동국대 김희옥 총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2011년 3월에 네. 동국대학 총장으로 왔으니까 2년이 지났네요. 네. 2년 하고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전체 공직 생활 포함해서 쭉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 2년이 무척 바빴고 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을 법조인의 길을 걸어 오시다가 갑자기 또 학교로 오시게 되셨는데요. 학교로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976년서부터 네. 법조 관련되는 공직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34년 넘게 네. 있었는데 2010년 11월 무렵에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가 저희 모교인데 네. 동국대학교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이 다음 총장으로 이제 김 재판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죠. 처음 듣고 그것이 또 가능한 것인지 또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나 우리 사회나 제가 몸담고 있는 공직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었는데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제가 몸담고 있던 법조의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또 헌법적 가치 이런 걸 통해서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그 가치 실현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대학이라는 것은 교육적 가치, 창의를 포함한 창의를 통한 교육적 가치를 통해서 결국 사회에 기여하는 건데 그 어느 쪽도 가벼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시점에서 제가 대학에 와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왔고 또 그 당시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의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형편이나 또 동국대학이 불교 종립대학인데 네. 불교의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봐서 네. 또 이 김 재판관이 동국대학에 오는 것이 또 그 시절의 타이밍에 맞는 시절 인연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오는 결심을 하고 현재 2년이 넘었네요. 벌써 참 빠르군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 하고 이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네. 일이 이제 현실로 벌어진 거고 네. 그 전에 물론 제가 학위를 하고 몇몇 대학에서 또는 사법연수원 같은 데서 보직도 맡고 있어. 그거는 사법연수원은 이제 법조 공직 중에 하나고 네. 또 그 외에 시간 외로 강의 같은 건 하고 있었습니다. 있기는 했지만 그거하고 이 전업으로 네. 와서 대학의 책임을 맡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반대를 하고 특히 저희 아내가 심한 반대를 해서 왜 지금 와서 그렇게 뭘 바꾸려고 하느냐. 고이 이제 살고
그걸 하면 될 텐데, 그런 이야기였는데. 만약에 모교인 동국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총장직을 권유를 받으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또, 한데, 사실은 제가 바깥에 네.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공직에 있으면서도 모교의 현황이나 네.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모교라는 거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인연을 가지고 쭉 뭐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교였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모교가 아니었더라면은 훨씬 생각이 달랐겠죠. 네. 많은 고민 끝에 이제 2년 동안 직접 학교 운영을 하셨는데 실제로 학교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집약을 해서 후세에 전하는 교육의 일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학문을 집송해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해서 네. 그걸 축적해서 교육하는 거고, 네. 또 이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 인류에 기여하는 그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간추려 이야기하면은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대학인데, 법조 공교라는 아까하고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대학에 와서 보니까 우선 우리 대학에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체가 결국 연구자 겸 교육자인 교수죠, 뭐. 네. 그 교수들과 더불어 한 2년 동안 또 그걸 뒷받침 잘하는 우리 직원생들과 더불어 2년 동안 해보니까, 뭐랄까.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은 네. 성과도 있고 또 보람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학 자체가 아까 말한 그러한 가치들을 더욱더 잘 실현해가지고 보다 더 좀 신뢰를 얻고 국민으로부터 네. 또 돋보이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와 우리 구성원들의 목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처음 취임을 하셨을 당시에, 이제, 리스타트를 이제 외치셨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취임할 무렵에 대학 현황을, 뭐 지금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보면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학의 본질적인 일, 교육과 연구와 사회 기여를 잘 해왔기는 했죠. 하지만은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목표들이 이 시대에 맞게 또는 다가올 시대의 미래에 맞게 좀 다시 한번 간추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교수들과 또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네. 5개의 기본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근학 이념의 구현. 근학 이념이라는 게 이제 창의와 불교 자비 인성을 통한 뭐 글로벌 전문인 양성 이게 이제 그런데 이걸 더 강화하고 근학 이념을 구현하고 두 번째는 교육 부분인데 이거는 글로벌 창의인재의 육성. 세 번째는 연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R&D 성장 동력 선도, 연구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그를 둘러싼 경영, 이 조직이니까. 네. 경영과,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의 첨단화, 이 시대에 맞게. 네 번째는 사회 기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런 것의, 보다 합리적인 경영. 이 5가지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 실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수시로 총장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생각하는 것만큼 또 우리 구성원들 애써서 계획을 세운 만큼 또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하면 사실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경찰 경영 같은 인문계나 또 예술계인데요. 최근에 또 이공계가 또 강화되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라도 다 그렇지만은 네. 결국 우리의 이 문명, 네. 예? 문명의 진전이 뭐 문화락할 수도 있겠네요. 문명의 진전이 과학을 통해서 네. 특히 자연과학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편리하다 할까 또 인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할까 이런 네. 상황들이 됐는데 네. 우리 대학이 본래 출발이 이제 불교 네. 종립의 대학이고 출발할 때 불교학, 우리나라 국문학, 역사학 네. 또 뭐 이런 유서의 인문 사회계통을 통해서 출발해왔기 때문에 네. 자연과학, 공학 쪽은 거의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강화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또 이 둘의 융합을 통해서 요새 우리 흔히 말하는 많은 새로운 연구 분야들을 낳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방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통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도 하고 인적인 확보도 하고 네. 그런 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꽤 상당히 진전되고 성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앞으로 동국대가 세계 100위권에 진입하자 이런 목표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면서 네. 2020년에 세계 100대 대학, 그 100대 대학 판단 기준도 뭐 간단하지가 않았잖아요. 네. 보는 그렇죠. 기준에 따라 다르고 보는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봐서 그 정도의 신뢰를 받는 대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까 말하는 제2건학 운동 리스타트 프로젝트를 네.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추세대로 또 현재와 같이 우리 전 구성원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들은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적인 부분이 있고 네. 물적인 부분이 있고 네. 또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인적인 부분은 제일 중심이 연구자금 겸 교수 교육자인 교수죠. 네. 교수고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들 학생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 교수를 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인적으로. 네. 그다음 물적으로는 캠퍼스의 기본 시설과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시설 또 실험 기자재 같은 걸 잘 갖추는 부분. 세 번째는 제도적인 부분인데 네.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게으름 부리지 않고 네.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추어주고 뒷받침해 주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을 한 2년 넘게 그 전부터 갖추어 왔는데 네. 여러 가지 제도도 사실은 갖추은 거죠. 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학생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학생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또는 대학원 또는 취업 때까지의 네. 쭉 케어를 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럼 우리를 무슨 인재동국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드림패스라고 네.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갖추어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네. 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장님께서 취임하시고선 그 1,000억 원 기금 마련이라는 또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현재 또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네.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네. 저희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왜냐하면 급여가 모조리 그렇죠. 네, 집에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만져본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을 살 줄 아는지 생전 물건 사오는 일도 없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어떻게 대학 가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대학에 와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재정 부분이고 네. 그 중에서 제일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기금 부분입니다. 그 외국 대학의 예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 몇몇 대학도
그렇지만은 외국, 미국 대학 같은 데 비추면은 전혀 못 미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제 기금을 하게 되면 기금을 기여하는 분들이 다 우리 대학의 원군이 되고 네. 우선 되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대학은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00억, 현재까지 했던 현금으로 기부금과 또 근간에 부동산 같은 걸 합하면은 한 600억 정도 기부금 있었지 않나 싶고 네. 이것을 합하면은 1,000억 정도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걸 그야말로 소중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이제 막 반환점을 도셨는데 벌써 50%가 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셨는데 특별히 비결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이 이제 소위 명문대학,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뭐 명문대학이라는 거는 네. 그 대학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회가 필요한 높은 가치를 잘 실현해 줄 만한 믿음, 신뢰. 세계인들이 또는 국민들이 네. 신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간에 신뢰가 깊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대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부하는 분들이 주로 동문들이나 네. 우리 경우에는 이제 불교계 관련 스님들이나 사찰 네. 그런 분들이 많고 물론 저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보기에 저 대학이 좀 믿을만 하구나. 네. 그러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과 연구를 그래도 제대로 대학 본연의 기능을 잘 해내고 또 대학을 구성하는 사람들도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잘하는구나. 신뢰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가지고 현재의 동국대학은 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좀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기부금이 있어도 도움이 되고 네. 또 그 기부금도 철저하게 사용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소액을 기부한 분이라도 이건 어디에 썼다라고 네. 다 투명하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부금이 기대컨대는 앞으로 몇 배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면서 생각이 든 게 이 대학 총장이라는 자리가 교육자 그리고 또 경영자 이 사실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이라는 게 뭐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이 단위죠. 네. 사회적인 단위고 사회적인 단위를 하려면 관리 내지 경영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라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연구 또 교육 연구를 통한 사회기업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네. 총장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이 조직을 잘 관리, 경영, 운영 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저는 대학 경영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네. 처음에는 저걸 왜 운영이라 하지 않고 경영이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와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게 경영이라고 해야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 게 경영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교육 부분도 전 세계에서 이 시대에 맞는 또 우리 국가의 가치, 네. 그건 뭐 저는 헌법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은 그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동국대가 교수진의 성실함 그리고 진로 상담, 복수 부전공 제도에서 10위 안에 들었고 또 교직원 만족도에서는 3위에 들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UCSI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 고객 만족도. 네. 근데 해마다 어딘가 능률협회인가에서 하는 그 NC 국가 고객 만족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동국대학이 전체 대학 중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네 번째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UCSI 대학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해서 그렇게 지표가 나왔는데 네. 그는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학을 구성하는 직원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나 최선을 다한 결과로 저는 생각되고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한데
특히 이제 그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저도 뭐 검찰청에도 검사도 있고 직원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친절해라. 왜냐하면은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지 않아요? 네. 하면은 그야말로 중형을 구형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요새 말하는 아주 악랄한 악한. 성폭행을 했다든지, 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 친절하게.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고 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는 엄정하게 하는 이게 되지. 이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례.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네. 오히려 가벼운 사람일수록 좀 엄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그것이 친절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학 병원이 몇 군데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있는데 늘 강조하던 사실이고, 다행히도 이제 그 지표에 나타났다시피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생들이 매우 친절하게 학생들한테 비친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뭐. 그럼요. 좋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대학생활 뭐 보람된 이런 결과들도 다 나왔는데 좀 힘드셨거나 후회되셨던 부분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학에 왔어요. 네.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걸 뭘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네.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든 조직이든 간에 목표로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접근해 간다는 거, 그것이 또 가능하게 가시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이제 그런 우리 대학의 목표가 있고, 교육 목표가 있고, 연구 목표가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얼만큼 우리 사회에 기여할까, 또 우리 인재들이,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떠나서 얼만큼 우리 사회에 기여할까, 그런 걸 가늠해 봤을 때, 하여튼 대학에서도 보람이 있고, 뭐 공직에 있을 때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순탄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뒷받침을 해줘서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었고, 네. 보람 있는, 제가 느끼는 보람이 할 수 있고, 현재 대학에 와서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복받은 생활을 해왔고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네. 이 시점 또는 이후의 시점에서는 좀 보다 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뭘까를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속으로 여러 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 통합, 우리가 제일 문제가 사회 갈등이 제일 심각한 게 네. 사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의 해소에 있어가지고,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헌법적 가치 실현인데, 네. 국민의 기본권 행복과 같이 직결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학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총장님의 마지막으로의 계획 그리고 비전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대학의 비전이라 할까 계획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계속 이야기해 온 대로 우리 대학이 보다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네. 그 신뢰를 받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 대학에 가고 싶다. 네. 또 학부모들이 우리 애를 보내고 저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 높은 돋보이는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 그거죠, 뭐.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적, 물적, 제도적인 걸 계속 갖추어 나가는데, 네.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보다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 대학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죠, 요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동국대 발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세를 떠나서 예술과 학문만 추구한다고 해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요즘 대학은 이 상아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취업의 관문 또는 스펙 쌓기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Y초대석은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